먼저 제가 발표할 거는 클래스의 상속인데요. 클래스 같은 경우는 어느 한 클래스가 있고 다른 클래스가 있는데 이게 너무 많으면 복잡해지니까 같은 속성에 있는 같은 속성, 같은 범주를 가진 클래스들은 서로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게 상속인데요. 그래서 상속의 기본적인 개념이 뭔가 따지면 슈퍼 클래스가 있고 그에 따른 이제 서브 클래스가 있는데 저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자동차가 있는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 자동차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자동차에 벤츠도 있을 거고 현대차도 있을 거고 이런 범주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자동차가 슈퍼 클래스가 되고 그 밑에 있는 현대차 아니면 뭐 다른 차들이 이제 서브 클래스로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서브 클래스는 슈퍼 클래스의 확장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슈퍼 클래스는 이제 동음이어로 동음어로 모모 클래스, 베이스 클래스가 있고요. 서브 클래스는 다른 말로 다시 클래스, 파생된 클래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 아래는 이제 상속에 대한 예시, 카가 있으면 그 안에 퍼블릭 개념으로 스피드, 기어, 컬러, 색 아니면 뭐 더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접근할 수 있는 함수 변수자로 뭐 색, 기어, 스피드업, 스피드 다운 퍼블릭 클래스에 선언된 변수들을 조정할 수 있는 함수들이 그 안에 선언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에 서브 클래스로 생성된 스포트카라는 거 안에는 저희 퍼블릭 차 안에 있는 퍼블릭 개념을 상속받고 그를 통해서 이제 터보 그 안에 더 속성이 추가된 터보가 있고 그 서브 클래스 안에 작동할 수 있는 셋 터보라는 함수 제어자가 있습니다. 안에는 그에 대한 예시고 이 밑에 있는 PPT 같은 경우도 상속은 중복을 줄인다 했는데 아까 제가 말한 이런 다양한 접근자, 다양한 속성을 가지는 클래스들이 중복을 막기 위해 생성된 게 전 상속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여기 PPT에서 상속은 is a 관계라고 하는 것처럼 상속은 서브 클래스와 슈퍼 클래스는 뭐뭐는 뭐뭐이다. 자동차, 현대차는 자동차의 범주 안에 있다와 같은 관계로 is a라고 설명하고 있고 뭐뭐는 뭐뭐를 가지고 있다. 여기서는 이제 제 자동차를 설명해 드렸으니까 현대차는 자동차라는 바퀴라는 기본적인 자동차의 슈퍼 클래스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has a 포함 관계가 성립이 되면 상속으로 모델링하는 것은 살짝 그럴 수도 있다라고 여기 설명을 하고 있네요. 상속의 장점은 상속은 이미 작성된 검증된 소프트웨어를 재사용하는 과정, 신뢰성 있는 소프트웨어를 손쉽게 개발하고 유지 보수할 수 있게 해주고요. 기존 클래스와 필드와 메소드를 재사용하면서 코드의 중복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할 거 다음 하실 게 있으신가요? 다음은 접근 제어자인데요. 그 접근 제어자에서는 프라이빗이랑 퍼블릭이 있는데요. 그 프라이빗은 전용 멤버, 클래스 안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그래서 같은 클래스의 멤버 함수이고요. 그다음에 퍼블릭은 이제 공용 멤버, 어디서든지 객체를 통하여 사용이 가능하고 이게 외부 함수이며 다른 클래스의 멤버 함수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을 고려할 때 이제 이걸 확장해 나가면 프라이빗 말고 퍼블릭 말고도 프로텍트가 있는데요. 이제 여기서 그림을 보시면 클래스 P가 이제 클래스 C한테 상속할 때 프라이빗 말고도 퍼블릭과 중간 사이인 프로텍트를 이제 상속할 수 있는데요. 그 프로텍트는 아래에서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프라이빗이랑 그 퍼블릭문에서 이제 방금 위에서 얘기한 서브클래스의 그 멤버 함수도 퍼블릭에 소속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밑에서 말씀드리는 이제 프로텍트 함수는 이제 프라이빗이랑 같은 취급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같은 프라이빗이긴 하지만 또 퍼블릭 애매한 중간 사이인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클래스 A를 보시면 집 안에서는 프라이빗이랑 그리고 프로텍트문, 퍼블릭문이 있는데 집 밖에서는 이제 그 세 개 문이 이제 다 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프로텍트는 상속에서의 의미가 있으며 그래서 퍼블릭에서는 그 전부 다 허용이 되지만 그 프로텍트는 이제 프라이빗이와 같이 이제 클래스 B에서 멤버 함수, 전역 함수에서만 허용이 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라임인문에서는 이제 아무것도 지정하지 않으면 디폴트 값으로 그냥 프라이빗을 설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내부, 외부의 예시를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타입 변환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요. 먼저 이 클래스의 객체를 하나의 타입에서 다른 타입으로 자동적인 변환이 가능한데 이게 변환 생성자랑 변환 연산자를 통해서 가능하고요. 아래 보면 int 타입을 변환 생성자를 통해서 book 타입의 객체로 변환할 수 있고 book 타입의 객체는 변환 연산자를 통해서 int 타입으로 변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제를 보면 그 오퍼레이터 int라는 게 연산자고 그 isbn이라는 걸로 이렇게 리턴을 해줘서 그 book 타입을 변환 생성자를 통해서 int로 바꾸는 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거를 보면 여기도 int 타입을 book 타입으로 book으로 바꿔주고 그 아래는 book을 int로 바꿔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변환 생성자는 버그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explicit을 앞에 생성자 앞에 이렇게 붙여가지고 하면 컴파일러가 자동적으로 타입 변환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버그를 막을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면 너무 짧은가? 일단 할게요. 네. 저 const 포인터 할 건데 일단 그 const 포인트는 이제 변수나 포인터가 변경 못하도록 제한할 때 사용이 되는 건데 이제 이걸 사용해서 변수를 상수로 만들거나 이제 포인터 가리키는 데이터를 상수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const를 포인터랑 결합해서 포인터 자체나 포인터가 가리키는 데이터를 수정할 수 없도록 제한할 수 있는데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일단 상수를 가리키는 포인터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때 포인터가 상수 데이터를 가리키고 포인터가 가리키는 데이터는 수정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지만 포인터 자체는 다른 주소를 가리킬 수 있고요. 그리고 포인터 상수 제가 이제 계속 설명할 포인터 상수는 이거 포인터 자체가 상수가 되는 건데 그래서 따라서 포인터 가리키는 주소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근데 포인터가 가리키는 데이터는 수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int const p는 뭐 end a 이렇게 했을 때 int a는 10, int b는 20 이렇게 했을 때 int const 타입의 상수 포인터가 되고요. 이때 p가 가리키는 주소는 변경할 수 없지만 이제 p의 값은 이 별 p를 통해서 값을 수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거 외에도 뭐 상수를 가리킨 상수 포인터 함수 매개 변수에서 사용도 가능합니다. 지금 시간이 1분 30초. 그래서 이제 const는 이제 포인터 데이터 또는 포인터 자체의 변경을 가능성을 제어하는 데 아주 유용을 하고 코드 안정성을 높이고 데이터 보호할 때 좋습니다. 아직 남았겠죠? 여기를 더 혹시 더 궁금하신 점 있나요? 궁금한데 이거를 말씀해 주세요. 이거는 이제 연산자 중복할 때 주의할 게 있는데 이제 새로운 연산자를 만드는 거는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콜론? 콜럼 연산자나 뭐 점 연산자, 물음표 콜럼 연산자 같은 경우는 중복이 불가능하고요. 그러니까 내장된 int형이나 더블형에 대한 연산자의 의미를 변경할 수 없고 연산자들 우선순위나 결합 법칙
또 변경이 되지가 않고 만약에 플러스 연산자를 오버로딩을 했으면 일관성을 위해서 플러스 이퀄이나 마이너스 이퀄 연산자도 오버로딩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산술 연산자랑 관계 연산자는 비멤버 함수로 정의를 하고요. 그리고 할당 연산자는 멤버 함수로 정의를 합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네.